정치하는 과정 자체가 이런 갈등과 또 대립 그리고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각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6월 20일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희 시선집중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많은 착잡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군요. 지금 다시 들어봤더니. 5월 25일 월요일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이 선정한 말과 말이었고요. 오늘 3, 4부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3, 4부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예. 손석희 시선집중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서거까지 그가 남겼던 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는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나레이션은 하지은 아나운서가 맡아주었습니다. 예, 대단히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이곳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도착 당시 의식은 없었으며 자발호흡 역시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6시 40분 봉화산 부엉이바위 위에서 30m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거침없었던 청문회 스타에서 3당 합당 거부와 3번의 낙선에 이르기까지 그의 정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뭐냐고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그는 여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도 후보 사퇴 요구와 단일화 결렬 등의 정치적 난관을 겪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촉발된 민주당의 내분 사태가 일단 이제 봉합이 됐습니다. 어제 당무회의가 열렸죠. 노무현 대선 후보와 또 최고위원 전원을 재신임했습니다. 노 후보로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적 고통이 크셨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정치하는 과정 자체가 예. 이런 갈등과 또 대립 그리고 이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예. 각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02년 대한민국의 16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 시도, 남북관계 개선 등 성과도 있었지만 재임 시절이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고 검찰과의 갈등, 국보법 폐지, 대연정 제한 등 내놓는 화두마다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2004년 11월 5일 MBC 라디오 여성시대에 출연해서 대통령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정치를 그만두면 대학교에 정당을 만들겠다. 네. 그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이런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토론, 설득 또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성향이 그겁니다. 사람과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제 혼란 속에 빠져버렸거든요. 대통령이 돼도 토론이나 설득이나 대화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은 극히 적다는 생각이 들면서 혼란 속에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청와대에서 5년을 지낸 그는 퇴임 이후 자신의 고향인 봉하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대통령 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할 때는 욕을 짜더라 했었더니 일 안 하고 노니까 좋대요. 그러나 그가 좋다고 표현했던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정자료 보관 문제로 현 정부와 논란을 빚었고 박연차 사건으로 검찰 소환에까지 이르면서 그만의 최후의 선택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연차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침묵해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글에서 박연차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고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나 진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어버렸다며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검찰 소환 23일 후 노 전 대통령은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14줄짜리 유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나가시면 맨 먼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시면 맨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이 어떤 겁니까? 이제 뭐 여행 해야지. 아까 청와대 생활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다 좋은데 사람들이 항상 잘 다니는 곳 있잖아요. 시장에도 가고 밥집에도 가고 근데 사람이 많은데 못 가는 것이 제일 답답하죠. 대통령 그만두었는데도 끝났는데도 거기 가서 우리 섞이려고 하면 잘 안 섞일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5년 내 고립돼서 격리돼서 살았는데 나갔어도 물리적인 그 장벽은 없는데 여전히 격리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것이 있죠. MBC